영국 런던의 한 스포츠샵. 이곳의 주인처럼 보이는 한 남성은 한국인은 입장을 할 수 없다는 팻말을 걸며 정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이 전 세계의 경제와 문화의 허브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최고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그렇다면 그가 대체 왜 한국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카티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은 한국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그렇게나 고집불통이던 아빠를 완전히 꺾어버렸거든요. 일단 아빠는 영국 청소년 농구 대표팀의 선수로 활약했을 만큼 엘리트 체육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아빠는 농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키는 175cm로 2m가 넘는 거인들이 가득한 농구계에서 살아남기엔 한계가 명확한 키였거든요. 아쉽게도 하필이면 농구는 타고난 키가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스포츠였고, 키가 작으면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도 대학팀조차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결국 아빠는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 학창 시절을 바쳤지만 신체적 한계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셨어요. 아빠는 스포츠 용품 사업에 도전하셨고, 현재는 꽤 괜찮은 수완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문제점이라면 역시나 고집이 너무 셌다는 것입니다. 아빠는 체육선수 출신이라 그런지 자존심과 고집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거든요. 자신이 틀린 것이 명백함에도 아빠는 누가 뭐래도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죠. 그리고 키 때문에 꿈을 접어야만 했던 과거를 가져서인지 아빠는 키가 작은 사람들만 보면 재수가 없다며 그렇게나 질색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화살은 신체적으로 왜소한 경향이 있는 동양인들에게로 향했죠. 카티야, 저 동양인 놈 좀 봐. 저렇게나 다리가 짧은 녀석을 과연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나 있을까? 카티야, 저 동양인의 어깨 좀 보렴. 너무 왜소해서 좁은 길에서 마주쳐도 부딪힐 걱정이 없어서 좋겠네. 저는 이런 아빠의 유치한 인종차별에 학을 떼며 질색을 했지만 아빠는 아직까지도 과거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계셨고 제 만류에도 들은 척도 안 하셨죠. 그런데 아빠가 동양인을 싫어하고 편견 섞인 눈으로 보는 이유는 그저 키가 작고 왜소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빠는 자신의 스포츠 용품 사업장에서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은 전부 동양인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씩씩대셨거든요. 그리고 그 동양인들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악랄한 진상이라며 한국인 입장금지 팻말을 붙여놓을까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해오더군요. 이건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나 매너 좋기로 유명한 한국인이 진상을 부린다는 것도 이상했고, 저는 한국 드라마의 팬으로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오는 한국인들은 전부 다 키도 크고 멋있었기에 아빠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조차 안 갔죠. 그러나 아빠는 역시나 고집을 부리실 뿐이었어요. 카티야, 한국인들이 내 매장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 줄 아니? 이들은 인기 브랜드의 유니폼을 착용한 뒤 사진만 100장을 찍고 나간다든지 자신의 가품옷을 가져온 뒤 환불을 하러 왔다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있단다. 심지어 요즘에는 탁구채나 축구공을 구매해 간 뒤 사용 후에 반품을 하러 오는 파렴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고 있던데, 너는 어떻게 이런 수준 낮은 한국인들 편을 들 수가 있단 말이니? 한국인들이 이러한 교양 없는 행동을 하다니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 관련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제게 세련되고 신사적인 이미지로 다가왔거든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카티야, 이제 그만 좀 하려무나. 그럼 드라마에서 나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겠니? 한국인들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먼저 밝힌 뒤 터무니없는 가격을 흥정한다거나 의류를 살 테니 스포츠 양말을 무료로 얹어달라고 하는 등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행패를 부리고 있단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매장에 진열된 상품들을 엉망으로 만든다거나 의류들을 숨기는 등 전혀 예상치도 못한 진상짓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어.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이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들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최근 들어 영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노리고 한국인인 척하며 혜택을 가로채는 중국인들에 대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혜택을 얻기 위해 먼저 국적을 밝히지도 않거니와 무료를 밝히는 사람들도 아니죠. 또한 아빠가 밝힌 이들의 작고 왜소한 신체 조건은 한국인들과는 정반대되는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영국인들보다 크다며 아빠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키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아빠는 맹렬히 화를 내며 도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그렇게까지 편을 들어주냐며 열변을 토했는데요. 이쯤 되자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였죠. 사실 고집 세고 답답한 아빠와 함께 여행을 가면 늘 사건 사고가 일어나곤 했기에 저는 아빠의 여행 제안을 계속해서 거절해 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한국을 동경하고 있기도 했고 한국이라면 뭔가 아빠의 이러한 고집을 완전히 고쳐줄 수도 있겠다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어서 아빠에게 한국행을 제안한 거였죠. 그렇게나 분노를 표출했던 아빠였지만 아빠는 제 여행 제안에 언제 그랬냐는 듯 방긋 웃으셨는데요. 그렇게 저희의 뜬금없는 한국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을 가로지르는 동안 아빠의 여유로운 미소는 놀라움의 표정으로 대체되어 빠르게 사라져버렸죠. 왜냐하면 아빠는 비행기 안에서만 해도 난쟁이 국가인 한국에서는 자신이 걸리버쯤이 될 거라며 자신은 보이지도 않는 한국인들을 내려다볼 거라고 허세를 부렸지만 오히려 한국인들 대다수는 키가 175cm인 아빠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아빠는 한국인들에 의해 가려져 버려서 난쟁이 국가의 국민 중 한 명이 되어버렸고 수많은 동양인 걸리버들에 의해 내려다 보이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빠는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지 어떻게 한국인들은 동양인임에도 영국의 평균 키를 상회하는 자신보다 클 수가 있냐며 울부짖었는데요. 아빠는 그간 키가 작은 동양인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은 보폭이 짧아서 체력이 빠르게 소진될 거라며 시시덕댔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그러한 자신의 허세를 기억해냈는지 이를 악물고 보폭을 최대한 크게 하며 공항을 빠져나갔기에 저는 그런 아빠 보고 쪽팔리다며 제발 그만하라고 말려야 했죠.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소한 체격을 가진 다른 동양인들과는 달리 드라마에서 나오던 대로 어깨도 넓고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저 평범하게만 보이던 한국인 아저씨들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아빠보다도 더욱 어깨가 넓어 보였기에 아빠는 꽤나 주눅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한국인들의 신체적 조건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 높은 매너를 보여줬거든요.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혼잡한 공항이었고 좁은 통로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한국인들은 반경 10m 전에 먼저 어깨를 접으며 걸어오더라고요. 사실 신사의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 영국이지만 실상은 아직까지도 힘의 논리가 성립되어 좁은 통로에서는 약한 사람이 먼저 어깨를 접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아빠는 전형적인 영국 남자로 이러한 상황에 절대로 어깨를 먼저 접지 않으며 자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깨를 접지 않으려고 운동을 한다며 한심스러운 허세까지 부리곤 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자신보다도 훨씬 다부져 보이는 한국인 아저씨들이 먼저 어깨를 접는 매너를 보이자 몹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게 아빠는 어깨를 접지도 그렇다고 펴지도 않은 마치 큰 거라도 마려운 사람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로 좁은 길을 통과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놀릴 뿐이었고 아빠는 그제야 그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얼굴이 새빨개지며 땅만 쳐다보고 걷더군요. 그러나 아빠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영국과는 달리 날씨가 약간은 쌀쌀한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공항 근처의 백화점에서 옷 몇 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매장의 옷들은 팔은 짧은데 어깨와 옷 길이는 너무 커서 옷이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서양인이라 한국인들보다 팔은 길었으나 한국인들은 특유의 다부지고 넓은 체구 때문에 한국에서 제조되는 의류의 어깨와 옷 길이는 자연스레 영국보다 크게 나왔던 것이죠. 그야말로 이건 한국인이 영국인보다 크다는 그 어떠한 지표보다 객관적인 지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저 두 눈을 꼭 감으며 이럴 리가 없다는 말만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직원에게 연신 옷이 이상한 것 같다고 호소하며 어깨품이 이렇게나 크게 나오는 게 말이나 되냐며 따지듯 물어봤는데요. 아빠의 억지에 한국인 직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할 뿐이었고 저는 중국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진상을 부리는 아빠의 모습에 학을 떼며 아빠를 말릴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 손님들은 자신이 입어본 옷들을 차곡차곡 정리하여 재진열해 둘 뿐만 아니라 떨어진 옷들이나 진열이 잘못된 옷들을 기꺼이 정리해주는 매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아빠가 영국에서 봤던 동양인들과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아빠는 그렇게 머리를 감싸지며 매장 밖을 나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곧 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더욱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한국의 지하철은 쓰레기 하나 없는 무척이나 깔끔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무료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는 완벽한 시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스크린 도어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영국은 지하철이 가장 먼저 도입된 나라지만 그동안 지하철을 그저 내팽개치는 수준으로 방치하고 있거든요. 결국 화장실조차 없는 영국 지하철에는 약이나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온갖 곳에 볼일을 보고 있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려대서 영국 지하철은 이게 지하철인지 쓰레기 매립장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하철은 그러한 영국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고 아빠는 한국 지하철은 돼지우리 같은 제 방보다 깔끔한 것 같다며 연신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은 단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는 놀라운 정시성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새치기를 하는 법 없이 차례차례 열차에 탑승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내리기 전에는 먼저 지하철에 타지 않는 세세한 배려까지 보여줬기에 아빠는 이런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매너에 더욱 놀라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티야, 아무래도 내가 영국에서 본 건 정말로 한국인이 아니었나 보구나. 새치기가 난무하는 영국 지하철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이런 완벽한 질서를 보여주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아빠의 이러한 감탄이 좌절의 감정으로 변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탑승한 지하철에서 아빠는 지하철 천장 짐칸에 머리가 닿을락말락하는 장신의 한국 남성들에 가려져서 그저 한국 남성들의 가슴팍만 바라보며 이동해야 했거든요. 아빠는 그렇게나 얕잡아 보던 동양인에게 키와 체격면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기분이 상했는지 연신 표정을 찌푸리셨는데요. 그러나 이내 저 또한 키 크고 늘씬한 한국 여성들 사이에 파묻혀버린 것을 발견한 아빠는 그 즉시 저를 놀리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기엔 저희 부녀는 그저 자신들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두더지 가족일 뿐이었고 아빠도 그 사실을 인지했는지 이내 내가 누워서 침을 뱉고 있었구나의 태도로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강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자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을 200%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놓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강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며 한국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한껏 느끼던 그때 아빠는 마치 생선가게를 발견한 고양이처럼 눈이 반짝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빠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웬 농구장이 존재하고 있었고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는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듯 자신도 껴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아빠는 물 만난 고기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키가 무척이나 커서 농구에 유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선수 출신인 아빠를 이길 수는 없었고 그렇게 아빠는 한국에서 낮아진 자존감을 올리며 기뻐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아빠의 높아진 자신감은 이내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은 큰 키에 비해 너무나도 앳돼 보였고 아빠는 이들에게 나이를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학생이라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중학생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다들 아빠보다 머리 하나는 클 수가 있단 말인가? 심지어 학생들은 아빠도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덩크슛까지 연이어 성공했기에 아빠는 현타가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키가 큰 너희들의 승리다라는 말을 남기며 쓸쓸히 농구 코트에서 멀어져 갔죠.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떡잎부터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건 한국을 좋아했던 저조차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저희 부녀는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한국인들만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게 된 건지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 박물관 등을 들르며 한국에 대해 공부해봤죠. 그리고 저희는 이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은 원래부터 키가 컸던 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뼈아픈 역사를 거쳐야만 했고 이때의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작은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음에도 훌륭하게 시련을 극복해냈고 결국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평균 신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특유의 과학적인 식습관을 통해 채소와 고기가 균형 잡힌 한식을 먹으며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제공받았을 뿐더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은 건강관리와 영양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생활 수준을 극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했죠. 또한 한국의 의료에 대한 투자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수한 접근성 덕분에 한국인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피나는 노력에 힘입어 이들은 아시아의 한계를 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고, 그렇게 유럽을 넘어선 평균 신장을 가지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눈물까지 흘리시며 박수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유전적 한계를 핑계 삼아 꿈을 포기했지만 그러한 한계마저 초월한 한국을 보니 이제는 자신도 한국처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아빠는 이날의 경험이 엄청난 충격으로 남았는지 농구 아마추어 대회까지 참여하며 다시금 자신의 꿈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물론 아빠는 한국인 입장금지 팻말을 걸기는커녕 키가 크고 세련된 한국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한국인들처럼 보이는 동양인들만 오면 양말이나 헤어밴드 등을 무료로 챙겨주며 환대해주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신의 실수를 죽어도 인정하지 않았을 아빠지만 아무래도 아빠는 한국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네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